네, 오늘은 북한의 학교 학생들에 대한 강의로 통일교육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북한 학교. 북한 학교는 여기하고 똑같이 12년의 교육을 받는다고 말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11년제였다가 2012년도 이후에 12년제로 바뀌었는데요. 유치원 1년, 소학교 5년, 그리고 초급중학교 3년, 고급중학교 3년, 이렇게 해서 12년의 교육을 받는데요. 그래서 유치원에서 학교전 교육을 1년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북한 학생들은 학교 등교 시간이 여러분하고 다르게 여기 학생들은 9시 수업을 시작한다면 북한은 8시에 수업을 시작하고요. 8시에 수업 시작 전에 하는 게 있어요. 바로 집단 등교입니다. 7시 30분에서 40분 사이에 모임 장소에서 모여서 같이 학교로 노래를 부르며 들어오는데요. 지각하지 않기 위해서, 또 지각하면 규찰대가 인원수 체크를 하고, 지각하면 학교 앞에 벌 서야 되는 정말 창피한 전교생이 다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학교 7시 30분에서 40분에 들어가면 독보 활동을 하고, 10분 동안 독보 활동, 그리고 학급에 대한 얘기를 하고, 선생님이 간단한 조회 이야기를 하고, 8시부터 수업을 시작하고요. 과거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결국은 소학교,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가 다 45분에 10분을 쉰다면 지금은 현재는 초등학교로 대표되는 소학교는 40분에 10분 쉬고, 그리고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는 지금 현재도 45분에 10분 쉬는 걸로 흘러가고 있고요. 자, 여기서 궁금한 게 또 있죠. 개학입니다. 언제 개학을 할까요? 네, 북한 학생들의 개학일은 4월 1일입니다. 네, 4월 1일 날 개학을 하고요. 4월 1일 날 개학을 하고 학년이 새 학년이 올라가는 거죠. 과거에는 90년대 중반까지는 9월 1일 날 개학을 했거든요. 그런데 90년대 중반에 다시 바뀌어서 4월 1일 날 개학으로 바뀌었고요. 개학이 4월 1일 날 개학을 하고 학년마다 올라가죠. 근데 여기서 정말 안타까운 게 하나 있는데요. 매해마다 학년이 올라가고 하는데 여기 학생들은 교과서에다가 숙제를 풀고 문제집을 풀면 그걸 다 3학년이면 3학년, 4학년이면 4학년이 끝나면 그걸 재활용센터에다 버리죠. 근데 북한은 그 교과서를 버릴 수가 없고 또 그 교과서에다 숙제도 할 수가 없어요. 교과서에다 숙제를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만약에 제가 3학년이라면 4학년 학생 2학년에 올라오는 3학년 다음에 3학년 학생들한테 그 교과서를 대물림해 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북한 학생들은 교과서가 3, 4년에 한 번씩 대물림 내는데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제 중학교 때 교과서가 이게 순번대로 교과서를 이름 순번대로 받았는데 제 순번이 딱 왔는데 전 학년에 선배가 어떻게 교과서를 낡게 썼는지 20페이지가 없는 교과서를 받고 엄청 화나서 울었던 적도 있어요. 네, 운이 안 좋으면 그런 교과서도 받을 수 있고요. 그렇게 교과서가 대물림되다 나니까 교과서에다 숙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학습장에다가 문제를 풀고 문제를 쓰고 문제를 풀고 문제를 쓰고 문제를 풀다 나니까 엄청난 양의 숙제가 또 차지하게 되고요. 또한 공부를 하는데 자,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급식이 돼 있죠. 북한은 어떨까요, 여러분? 북한은 급식이 다 없어요. 급식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급식이 없고요. 당연히 점심때 시간 되면 집에 가서 밥 먹고 와야 되는데요. 네, 제 친구 중에는 저는 그나마 학교가 집에서 한 20분 거리여서 걸어서 20분 거리여서 밥 먹고 집에 가서 밥 먹고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됐는데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집에 가서 밥 먹고 오면 시간이 안 되니까 학교가 되게 그 친구한테 멀었어요. 한 1시간 정도 오는 거리였거든요. 그래서 1시간 이렇게 오는 거리에 오다 나니까 제 친구 같은 경우는 도시락을 사갖고 매일 졸업하는 날까지 도시락을 사갖고 왔습니다. 와서 밥을 먹었죠. 이렇게 학생들이 도시락이 그러니까 급식이 안 돼 있다니까 이런 불편함을 또 겪고 있고요. 거기다가 여기는 학교가 준비물을 다 준비해 주잖아요. 근데 북한은 첫째부터 마지막까지 다 학생이 준비를 합니다. 북한은 세 개 다 사랑을 하죠. 우리는 무료교육을 한다. 무상교육을 한다. 예. 말이 무상교육이지. 그게 어디 무상교육입니까? 학교에다 내야 되는 게 엄청 많은데요. 꼬마 가죽을 내야 되죠. 예. 꼬마 개개 중에 토끼 가죽. 그리고 또 벙어리 장갑, 손가락 장갑, 바유리, 파지, 파철, 다양한 꼬마 가재도 엄청나게 학생들한테 주어지고요. 또 여기처럼 난방이 이렇게 현대적인 난방이 아닌 난로를 피워서 하는 나라니까 겨울이면 겨울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한아름 되는 나무들 10단, 뭐 이런 식의 과제가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나무가 집에서 나무가 없는 친구들은 또 산에 올라가서 직접 도끼를 쥐고 와서 나무를 해야 되고, 예, 이것들이 다 학생들한테 결국은 무상교육이 아닙니다. 무상교육은 말만 무상교육이지 절대 무상교육이 아니고요. 오히려 준비품은 엄청나게 많이 학생들한테 부담 주죠. 거기다가 자, 여기 교육하고 좀 다른 점은 교과목입니다. 교과목, 국어, 수학, 영어 교과목, 북한도 배우요. 물론 배우고 있어요. 근데 이 교과목에 플러스 되는 교과목이 있습니다. 또 다른 교과목이 바로 정치사상 교양 과목인데요. 15% 내지 30%를 차지하는데 거기에는 뭐 지도자에 대한 신격화, 그다음에 우상화 교육이 들어가 있고요. 정치사상 교양 과목인 로작이나 당정책 과목도 뭐 다양한 정치사상 교양 과목이 들어있는데 사상 이념 교육과 정치사상 과목이 15% 내지 30%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이런 교과목이 있는가 반면에 또한 북한 학생들은 고등학생이 되면 무조건 청년 군의대라고 해서 가서 군사훈련을 받는, 예, 여기 학생들하고는 좀 특이하게 있고요. 거기다가 자, 우리 대한민국에는 다양한 학원이 있잖아요. 논술, 국어, 뭐 역사, 정말 뭐 피아노, 바이올린, 뭐 다양한 학원이 있는데 북한은 형식적인 교육 학원은 한 개도 없습니다. 사교육을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이런 교육은 없지만 네, 비공식적으로는 사교육이 돼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예체능 같은 거, 아코디언, 네, 뭐 바이올린 이런 개인적인 교사들이 있고요. 학원은 존재하지 않죠. 학원이 존재하지 않는 대신 학원을 안 가는 대신 학생들이 뭘 하는지 아세요? 사회노동 활동을 합니다. 뭐 학교를 짓는다면 학교에 지을 때 학교에 뭐 자갈, 모래 이걸 다 학생들이 다 해야 되고요. 강가에 나가서 또 그뿐입니까? 예, 기아를 없는데 기아장을 없는데도 학생들이 올라가서 진짜 그 3층에 올라가서 기아장도 없고 하단 정리도 하고 예, 다양한 것을 다 학생들이 직접 하고 사회노동 활동 중에는 농촌동원을 빼놓을 수 없죠. 예, 농촌동원을 나가는데 농촌동원은 가을동원 한 달, 봄동원 한 달. 그래서 북한의 학생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강냉이 영양단지는 학생단지다. 학생이 다 하니까 이런 식의 말을 많이 할 정도로 북한 학생들은 사회주의 노동활동, 결국은 강제노동에 동원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치는 여기 학생들처럼 평화롭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절대 아닌, 예, 내가 하고 싫은 일도 할 수밖에 없고 하기 싫어도 무조건 참여해야 되는 것이 바로 북한 학생들의 모습이죠. 거기다가 북한의 학교는 여기하고 좀 다르게 여기는 학년마다 올라가면서 선생님도 바뀌고 학급도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바꾸다 나니까 올해는 운이 안 좋게 나하고 좀 친한 친구가 없었는데 다음에는 친한 친구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이런 게 여행이 아예 없어요. 북한은 1학년 일반에 들어가면 5학년 일반으로 졸업하고요. 예. 뭐 초등학교는 그렇고 또 중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학급이 변동도 없고 선생님도 바뀌지 않는 이런 상황이 바로 북한의 학교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학교 안에서는 3교시, 4교시 사이에는 업간체조 시간이 있는데요. 업간체조 시간에는 소년율동체조나 뭐 태권도, 예, 태권도 같은 운동을 하고 체육 선생님이 구령에 맞춰서 이런 운동을 하고요. 거기다가 고등학생이 돼도 연애를 절대 인정을 안 합니다. 연애하면 큰일 나요. 이것이 북한 학교의 모습인데요. 결국은 복장도, 네, 예를 들면 저희 학교 다닐 때는 머리를 기를 수가 없었어요. 여학생도 머리를 기를 수 없어서 네, 학생 머리를 무조건 해야 되고 이것이 북한 학교의 모습이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은 북한 학생들은 머리 모양도 옷도 자, 여기서 교복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교복을 북한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교복이 있어요. 결국은 소학교, 초중학교, 고급 중학교가 다 교복을 입는데요. 전국의 교복이 여기는 중학교가 여기 중학교하고 다른 중학교 교복이 다르다면 북한은 전국의 교복이 다 똑같아요. 이렇게 똑같이 생활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북한 학생들이 진짜로 제일 많이 그걸 하는 게 뭐 제가 질문 중에서 어떤 분들이 너희 예전에 그 매스 게임을 봤는데 너희들도 매스 게임을 해봤냐? 예. 근데 솔직히 저도 이 집단 체조에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때 집단 체조 하던 생각이 나는데요. 야, 그때 집단 체조를 너무 하면서 밤 8시까지 네, 댕기, 윤, 건봉
예, 진짜 남학생, 여학생 이렇게. 근데 운이 좋으면 우리 반 남학생하고 같이 서는데 운이 안 좋으면 다른 반 남학생하고 같이 서서 집단 체조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도 모르는 학생하고 이런 상황들도 많이 만들어지는 것이 북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북한 학생들은 자유가 없이 편안함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북한 학생들도 최근에는 정말 우리도 대한민국에 대한 이런 자유, 대한민국 학생들처럼 저런 누리는 자유를 누리고 싶다는 말들이 가끔 들어오는데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외부 정보의 유입입니다. 외부 정보를 학생들이 많이 접하다 나니까 최근 뉴스 속에서 그 16살짜리 학생을 공개 재판하는 일, 그 다음에 또 몇 살짜리, 15살짜리 학생의 부모를 이게 그 강연자리에서 엄청나게 비판한, 부모가 교육을 잘못해서 학생이 이렇게 빠졌다, 이런 식의, 그래서 새로운 법이 학생들한테도 이게 청년 교양보장법이라고 해서 학생들 부모도 학교도 책임을 주는 이런 교양보장법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외부 정보를 들으면서 학생들도 자유를 갈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루빨리 통일돼서 북한 학생들도 행복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세상에서 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북한 친구들이 다니는 학교를 소학교라고 해요. 우리 초등학교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소학교의 북한 친구들은 만 6세가 되면 입학을 하고 6년을 다니는 우리와는 달리 5년 동안 소학교를 다닌다고 합니다. 소학교를 마치면 초급 중학교에서 3년, 고급 중학교에서 3년간 공부를. 아침 일찍 일어나 학교 갈 준비를 할 때는 우리와 다를 건 없는데요. 하지만 등교를 할 때는 우리와 조금 다르게 같은 동네에 사는 친구들끼리 줄을 맞춰서 함께 등교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수업이 끝나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집으로 가서 1시간 반 정도 점심을 먹고 다시 학교로 돌아옵니다. 우리처럼 학교 급식을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집에 가서 먹고 오거나 도시락을 싸오기도 하고요. 방과 후에는 학교에 남아서 2~3시간 정도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복습하거나 음악이나 미술, 체육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활동을 소조 활동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처럼 학원이나 과외 같은 사교육은 없지만 소조 활동이 우리의 방과 후 수업, 동아리 활동, 학원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학교에서 모든 활동을 마치면 오후 4시, 5시쯤이 됩니다. 이후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수업을 더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 소학교 생활과 많이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친구들은 소학교부터 대학생까지 모든 학생이 교복을 입어요. 여름 교복과 겨울 교복 2가지가 있는데요. 교복이 다른 우리와 달리 북한 친구들은 학교가 다르더라도 모든 학생이 같은 교복을 입는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3월에 새 학기를 시작하지만 북한 친구들은 4월에 새 학기를 시작한다는 점도 다른데요. 바로 북한 친구들은 1학년부터 졸업할 때까지 담임 선생님이 바뀌지 않는다고 합니다. 1년마다 선생님이 바뀌는 우리와는 다르죠? 소학교는 여름방학이 8월에 한 달 정도, 겨울방학이 1월에서 2월에 한 달 반 정도가 돼요. 하지만 북한 학생들은 방학이라고 해서 여행을 가거나 개인 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여행증을 발급받아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처럼 자유롭게 여행하기는 힘들다고 하네요.